지난달 창원에서 8살 아이를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뺑소니범이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창녕 관광의 중심인 부곡 온천단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데 차별화된 관광 요소가 방문객들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반려묘에서 길고양이까지 다양한 고양이의 모습이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단체가 김해 흥동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습지를 파괴한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8살 아이를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뺑소니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남성 결국 도피 끝에 인터폴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입국하기 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연락해 피해 아이의 상태나 자신의 처벌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된 채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씨입니다. A씨가 국내로 송환된 시각은 14일 오전 7시 50분쯤. 해외로 도주한 지 27일 만입니다. A씨는 곧장 창원 진해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перед пострадавше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ям.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Я с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извиниться. Простите меня. A씨는 창원의 한 도로가에서 8살 아이 B군을 친 후 현장 확인만 한 채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까지 몰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사건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 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A씨가 자진 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피의자가 주 한국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피해자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자진 입국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도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같은 불법 체류자로 A씨의 해외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의 친누나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자체마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창녕 관광의 중심인 부곡 온천 관광 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단위의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는가 하면 차별화된 관광 요소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안다리를 걸고 들어올려 맺히고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작은 체구지만 이리저리 모래판을 누비는 삿바 싸움을 보고 있으면 손에 절로 땀을 쥐게 됩니다. 힘과 힘, 기술과 기술의 진검승부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쏟아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창녕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생활체육 대장사 씨름대회 현장입니다. 전국에서 400여 명의 동호인이 씨름 축제를 위해 부곡 온천 단지를 찾은 겁니다. 씨름을 비롯한 축구 등 여러 종목에 걸쳐서 전국 단위 규모의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후에는 78도씨의 온천수에 운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해가 저물 때쯤 온천단지는 금세 모습을 바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발에 담가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도, 가을밤을 수놓은 노랫소리에 낭만을 느끼기에도 제격.
먼 길을 달려온 관광객들은 빠르게 가는 시간이 아쉬울 뿐입니다.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요. 또 조격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또 여기에 계신 주민들도 친절하고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한 차례 더위가 물러간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핫생생 북옥온천 라이브 공연은 인기 가수들의 출연까지 더해지면서 온천단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천에 관광 오신 손님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매주 라이브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리고 북옥 온천에 오시면 문화가 항상 숨쉬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옥온천 관광특구는 단순 온천 관광을 넘어 이야기가 있고 테마가 있는 웰빙 힐링의 휴양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요즘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죠. 오늘은 이 중 고양이에 주목해 볼 텐데요. 사람들은 집사를 자처하며 도도한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요. 반면 폐가와 골목을 떠도는 길고양이들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고양이들의 모습이 예술 작품으로 표현됐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고양이 시점 전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색색의 풍선을 매달고 우주복을 입은 고양이 앞에 섰습니다.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또 다른 모습의 고양이들을 만나봅니다. 집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를 예술 작품으로 만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도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만 해갖고 오늘도 오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좋은 것도 많네요. 작품도 좋은 것도 많고 그러네. 학생들도 고양이에 푹 빠졌습니다. 사람처럼 세계 여행을 떠난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간직해 봅니다. 어려운 작품보다는 쉽고 좀 더 재밌어서 좀 더 좋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귀엽고 내일도 귀엽고 다 귀여울 것 같아요. 남녀노소의 발길을 이끄는 전시 고양이 시점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지낸 반려묘를 형상화한 것부터 고양이와 작가가 하나가 되는 작품까지 4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고양이가 50여 점의 작품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폐가나 재개발 현장의 길고양이를 구출하는 프로젝트도 사진과 영상, 설치 미술로 표현됐습니다. 참여 작가와의 대화에 이어 미술 작품을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아주 세상의 작은 어떤 존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고양이 시점이라고 하는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관람객들과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 고양이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6일까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에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높은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일부터 노약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 중 어린이와 임신부, 만 75세 이상 노인은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22일부터입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됩니다. 환경단체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 흥동도시 첨단산업단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단체는 논습지인 김해평야 위에 흥동산단이 들어서는 데다
인근 전하동, 화목동 평야 일대에서도 물류 개발 사업 명목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습지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해 평야는 현재 개발을 앞둔 예비 투자지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지반 침하가 심각한 골든루트 산단의 경우 논습지인 영약지반에 들어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골든루트 산단 사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산단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에서 공공기관장 채용 당시 퇴직 공무원을 뽑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허홍시 의원은 밀양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채 형식으로 진행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팀장 채용에 퇴직 공무원이 사전 내정돼 있었고 이들이 모두 채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 의원은 밀양체육회 회장 등 임용된 공공기관 수장들도 퇴직 공무원이라며 전문적이지 않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공무원 사전 내정은 없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팀장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들은 행정 경험과 대외 협력 능력이 있는 자로 밀양 발전을 위해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밀양시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는 오는 2023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267억 원의 국시비를 들여 밀양시 내이동 옛 밀양대학교 부지에 설립되며 나노융합 관련 4개 학과에 1,800여 명을 모집할 방침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는 2015년 설립 결정 이후 전국 폴리텍대학 진단 과정에서 추진이 일시 중단됐지만 밀양시와 폴리텍대학의 꾸준한 협의 끝에 지난 8월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신형 잠수함과 LNG 운반선 등 1조 5,6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과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업을 1조 1,130억 원에 체결했으며 이와 함께 미주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4,465억 원에 수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수주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인 9조 9천억 원의 51%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말레이시아 선사로부터 17만 4천 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4,853억 원으로 수주된 선박은 엑슨모빌이 생산하는 LNG 운송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수주 잔량이 531만 CGT로 전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잔디마당에서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밀양 아리랑의 날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밀양시는 밀양 아리랑 보존회, 밀양 백중놀이 보존회 등 지역 예술인 250여 명이 상경해 밀양 아리랑과 밀양 전통문화예술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아리랑 플래시몹과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등이 눈길을 끈 가운데 밀양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펼쳐지는 축제며 올해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화문 아리랑을 잇따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창원형 자연농업단지에서 재배한 벼를 수확하는 행사가 12일 주남 저수지 인근 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전통벼 배기와 떡매치기, 메뚜기 잡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창원형 자연농업은 철새 먹이터인 주남 저수지의 논에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 없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영농조합법인 주남의 아침은 올해 13톤의 벼를 생산했습니다.
2019 합천기록 문화축제가 오는 19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2019 합천기록 문화축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6일간 대장경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장경 테마파크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파페라 공연과 창작 타악 공연, 통기타 공연과 지역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체험존에서는 8만 대장경 이혼 행렬은 물론 고려 복식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대장경 인경 체험과 전통 놀이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 수상 레저기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을 조작하거나 지시하면 위법입니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톤 미만은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5일 오후 2시 2019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2시 기업체 현장을 방문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3시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밀양시민 장학재단 장학기금 전달식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9시 반 면동장과 함께 저도를 탐방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20분 어촌 뉴딜 300 해수부 현장을 방문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전 10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1시 창녕군 지역 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7시 군민 건강 걷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아림천사 기부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이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화요일 창원의 낮 기온 20도, 거창은 18도에 그치겠고요. 특히 통영과 거제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까지 낮은 기온에 찬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릴 전망입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진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